음, 내면 아이와의 연결이 사장에서 동네 성인에 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아이가 어린 자의 시각으로 타인을 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행동은 우리의 감정적인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내면 아이 작업.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할 작업은 성인이 되는 우리 관계에 따라서 사실상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 마세요. 내면 아이의 거절된 특성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것들을 뿌리벗거나 억압하려 하기보다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번 내면 아이의 소통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새로운 즐거움, 순수, 창조성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가진 재능,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나 키운 적이 있다면 성숙해가면서 우리는 감정 표현을 교정하는 법을 배우고 잠시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갖습니다. 내면 아이가 깨어나면 매일 더 큰 기쁨과 경외심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기. 당신이 작은 아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정서적인 혐오 행위는 그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과의 단절 그리고 그들이 아이였을 때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비슷한 감정적인 환경을 물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연결을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상처를 주는데 이 관계가 진심 어린 인정이나 사과로서 벌어졌지 못하면 저유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특징은 자신이 망가졌다는 뿌리 깊은 믿음. 내면 아이의 의식하기. 내면 아이의 욕구와 목소리를 막아버리면 부지불식간의 아이 자의 관점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아이 자아가 갈망하는 사랑, 돌봄, 보호, 수용의 근원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파트너가 줄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면 아이와 멀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 간의 건강한 대화를 통해 통합된 성인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머릿속으로 혼잣말 하는 것과 똑같은 투로 순진 아이들에게 말을 뱉는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누리려 하고 내면 아이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아이를 무시하는 걸까요? 내면에 있는 아이와 다시 연결되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꿀 기회가 생기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친절과 공감을 스스로에게 베풀 기회가 생깁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인간관계. 내면 아이. 갈등 중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통합된 성인의 인간관계. 몸의 감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명확히 소통한다. 갈등을 겪을 때도 자신의 진실을 지킨다.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으며 그것을 지킨다.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을 연습한다. 불안, 회피, 애착 관계. 우리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것이다. 둘 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배는 자리를 뜨려 할 것이고 나는 더 과감하게 나서서 지금 여기서 바로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애착 관계를 1년 반쯤 겪었을 때 우리는 중대한 변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절당했고 감정적으로도 버려졌다는 느낌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의 갈등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을 때 배는 아마 제가 또다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긴 독백을 하리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저는 손을 가슴과 배에 두고 두 눈을 감은 채 길게 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떠오르는 모든 강렬한 느낌들을 느끼는 것이
안전하다고 확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때는 우리의 관계에서 장애 요인이었던 것이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배인이 필요하던 혼자만의 시간을 주문하니 배인도 변하면서 차츰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크숍이나 온라인 코스를 진행할 때 거의 항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착을 갖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왜 자기의 진정을 배우나 자기 진정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과하게 독립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게 되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빠졌을 때나 압도적인 감정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자기 진정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 수 있게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자기 진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치유 명상. 다음에 이렇게 눈을 감고 침대에 누우세요. 몸의 감각을 인식해 보세요. 이제 당신을 내면아이로 심상화해 보세요. 내면아이에게 인사를 건넨 뒤에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내면아이에게 이제 당신은 어른이며 당신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알려주세요. 내면아이에 대해서 몸의 감각을 인식하고 눈을 뜨고 방을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내면아이에게 당신과 지금 맺은 연결을 상징하는 고음 인형 같은 선물을 주세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비전과 이미지에 주목하는 것도 우리를 영과 더 깊이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면아이의 리추얼. 내면아이와의 연결은 일일 수행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면아이 리추얼을 활용하면 창조성, 직감, 비전적인 자질을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고 리추얼을 통해서 내면아이와 영적으로 연결된 영향가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 바르는 치유 연고이자 순섬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내면아이에 대해서 내면아이 기념재단은 내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 고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작은 캔들과 함께 그것을 재단에 올려두세요. 만약 어린 시절의 사진이 없다면 나의 어린 자아를 나타내는 이미지 하나를 골라도 됩니다. 내면아이에 대해서 수용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면아이를 수용하는 시간. 2부에서 과거를 치유하기. 나의 아이야, 너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단다. 5장에서 버려짐의 상처를 치유하기. 우리가 애타게 누군가를 쫓아다니게 만들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빨리 사귀자고 밀어붙이게끔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속이 뒤틀리는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나가 감정적으로 친밀해질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감지했을 때 드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 책의 수많은 독자들과 내담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버려짐의 상처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듭니다. 버려짐의 상처는 순전히 정신적인 생각 또는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처는 생존을 위해서 습관적인 적응 반응을 형성하는 것인 신경계와 얽혀 있습니다. 감정적인 버림받음. 저는 한때 제이드라는 여성과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겪을 때 파트너가 혼자만의 시간을 요구하기만 하면 트라우마가 촉발되었는데 이제 제이드에게서 크나큰 아하 모먼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버려짐의 상처에 대해서 말할 때며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려짐의 상처를 지닌 채 성인이 되며 이는 필연적입니다. 나는 불완전하다는 생각 너머로만 깃들어 있고 버려짐의 상처가 생길 수 있을 때 부모님이 떠나거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물리적으로 부재할 때 태어나자마자 또 아이였을 때 또 부모님이 복잡한 또 소송 재혼 또 바람을 피웠을 때 가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보내줬을 때 자 이렇게 활성화된 버려짐의 상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 어느 때든 작게나마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 라는 생각. 버려짐의 상처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비평했을 때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갈등 상황에서 아이 자아로 돌아가고 깊은 대화를 피하고 경계선을 세우지 않고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 상대를 잘 알기도 전에 재빠르게 파트너 관계를 맺고 또 명확하게 소통하기보다는 암묵적인 태도로 파트너를 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위해 짜증만의 취미, 자기 방임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행동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의 맞춤형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뭔가 느낌이 괜찮지 않을 때 경계선을 세우고 내게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된 우선사항이 어떤 것을 치러서라도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썩 기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 방임의 특징은 새로운 사람과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는 패턴이 있고 자기 방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웠던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린다. 데이트하기 그리고 미지를 수용하기. 데이트는 혼란스럽고 겁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면 작업을 하는 내담자들을 꽤 보았습니다. 자바심은 보통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으로서 나타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데이트에 관한 조바심으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즉 이 사람과 내가 결국 함께 하게 될지 아닌지 당신은 상대가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지만 때로 우리는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려 합니다. 버려짐의 상처가 있는 데다가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채 데이트를 하는 것도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려짐의 상처가 남아있거나 큰 슬픔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데이트의 장에 뛰어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트 풀이 물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완벽하게 치유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높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나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보다 외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원해주기를 집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 그리고 버려짐의 상처, 나아질 거절한 사람을 놓아줄 때 우리는 힘을 잃은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서움, 상처, 버려짐의 세 가지 유형은 버려짐의 상처는 관계 속에서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끈적한 관계와 사랑을 애타게 쫓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과하게 독립적인 삶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쫓는 사람은 종종 로맨틱한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 관계라는 것이 실제로 대단한 이렇게 과하게 독립적인 사람, 이 유형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떠나는 행동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행동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습니다. 과하게 퍼주는 사람, 이 유형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하나 또는 전부를 체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러한 유형들 중에 하나로 되돌아가려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버려짐의 상처 치유하기. 나 자신의 모든 스펙트럼을 받아들이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버려짐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없애는 것이 아닌 함께 있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상처가 우리의 망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처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버려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연습입니다. 내면 아이와 다시 연결되기. 4장에서 배웠듯이 내면 아이와 맺는 이웃되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느끼는 것을 허용하기. 감정에 대한 저항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신체 작업하기. 치유는 당신이 자기 몸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다시 신뢰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경계선을 세우고 경계선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때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세운 것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세운 경계선이든 간에 당신의 버려짐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도움 요청하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받아들이기. 만약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특정 감정 상태에 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워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사랑과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줄지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관심사, 취미 그리고 가치를 지키기. 당신이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편인가요? 나만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막 움직이는 참인데도 자, 기억해야 할 것은 버려짐의 상처가 있다는 또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려짐의 상처는 내면의 가장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가족이 자라서도 버려짐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버려짐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뜻도 또 사랑, 친밀감, 안심에 대한 욕망을 없앤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에 지배받지 않는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관련된 상처가 치유되면 부모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 사랑, 안정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 끝없이 타인을 찾는 행동을 넘어서면 이것들을 우리 내면과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